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800만 명이 본 영화니까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은 영화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21세기 이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또는 변화시키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탈권위주의라는 키워드를 꼽고 싶어요. 그래서 이 탈권위주의라는 것이 예전에 어떤 아주 국한된 어떤 조직이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권력과 정보를 독점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힘과 정보가 일반 대중에게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 현대사회를 바꾸어가는 그런 커다란 힘이란 말이죠. 기술을 예를 들면 웹 2.0, 웹 2.0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웹 2.0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이 그 컨텐츠, 내용들, 정보들을 독점을 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일반 대중에게 가공해서 보내는 게 예전 20세기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넘어와서는 그런 그 정보들과 권한들이 일반 대중에게 가 있고 그 일반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게 웹 2.0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사회에서 기술 발전이라는 게 그냥 사회 흐름과 동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 자체도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됩니다. 그런 기술만이 그 사회에서 그 억셉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제 21세기는 탈권위주의 사회고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개인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사회니까 그런 영화의 스토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정말로 그 어떤 조직의 리더들도 이제 더 이상 그 파워라는 것이 대중에게 가 있고요. 그리고 또 리더십이라는 게 자기가 발휘하고 부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중들이 자기에게 리더에게 부여하는 것이 리더십이니까 그런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예전에 그런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쇠퇴하고 퇴보하게 되고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에서 정말 흉악범들, 사형수들만 모아놓은 그런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 형을 살게 됐는지를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95% 사람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자기는 들어왔다고 생각하더래요. 그리고 또 자기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처했으면 자기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흉악범, 연쇄살인범인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스턴 컨설팅의 어떤 부사장 했던 여자분이 쓴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5살 된 딸 아이 하나와 같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바깥에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대요. 5살 되도록 단 것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초콜릿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처음 먹여봤는데 당연히 처음 애가 그 단 것을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쉬지 않고 먹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만 먹게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데요. 새벽이 됐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고 이렇게 마루에 가보니 그 조그만 애가 자기 몸무게보다 더한 초콜릿을 거의 다 먹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님이 황당해서 야단쳤대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한다는 첫 마디가
자기 동생이 있었으면 뒤집어 씌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한테 배워서 했겠습니까? 사람 본성인 것 같아요. 남 탓하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다른 사람 탓이나 주위 상황 탓하는 게 커서 배운 거라기보다는 어쩌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본성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애도 그렇고요. 흉악범들,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그렇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오히려 더 자기 실수에서 배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붙였던 어떤 이론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생각이 절반의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대학 동창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인데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잘못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정말 자기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 일의 잘못의 절반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한 결과에 자기가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나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설령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빠지기까지 원인 제공은 사실은 한 셈이니까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 이런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사실은 잘 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잘못됐을 때 누구 탓이라고 상황 탓이라고 계속 불평만 하면 그 사람은 같은 상황에 또 빠질 수 있죠.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세월이 쌓이면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의 책임론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주위 상황 탓하는 건 사실 저 포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최소한 절반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습관, 생활 태도,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역시 또 상투적인 표현인데요.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